2025년 2학기 중간고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지역구에 있는 기출 풀이를 영상으로 한번 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총 3가지 학교를 가지고 기출 풀이를 한번 해볼 건데, 우리 기출 분석에 대한 부분은 라이즈 수학학원 공식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그걸로 한번 기출 분석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포인트 되는 유형들 두세 가지 정도를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는 총 3가지 학교예요. 장평중학교, 동대부중학교, 그리고 휘경중까지 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총평 정도 얘기를 해보자면 장평중, 동대부중, 휘경중 요 3개 학교가 모두 쉬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쉬운 문제를 많이 냈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 2학년 2학기는 대부분이 기하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 기하 파트는 도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그 성질이 어떤 정의 때문에 나타났는지 요 흐름을 해석하는 게 매우 중요한 파트란 말이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 정의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공부했는지, 요거를 파악하기 위한 문제들을 많이 출제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응용력을 요하는 고난도의 문제들이 출제되었다기보다는 내가 정확한 개념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문제 풀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험 문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장평중학교 2학년 시험 문제에 대한 포인트 되는 유형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중 시험 범위는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의 관계, 2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과 그리고 도형의 성질, 그리고 도형의 닮음 이렇게 이어서 진행을 했었는데 선생님은 장평중에서는 딱 2가지 유형을 가지고 올 거예요. 서술형 파트였는데요. 서술형 파트 첫 번째 문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술형 문항 1번을 갖고 왔는데 선생님이 지금 기출 영상을 찍어보니까 휘경 중에서도 동대부 중에서도 똑같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최다 빈출 유형이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문항을 갖고 왔던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도형이 없어요. 도형 파트인데 도형이 나와 있지 않고 문장형으로 문제만 나와 있더라. 그래서 이 문장형으로 나와 있는 문제를 내가 직접 도형을 그려서 해석할 수 있었는지 요거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다. 요게 포인트입니다. 자,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었습니다.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 그려보시고 그런데 문제에서 A랑 B까지 주었어요. AB의 길이를 15cm 그리고 BC의 길이를 9cm 그리고 CA의 길이를 12cm 라고 잡았고 내저번과 외저번의 둘레 길이의 차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뭐 단계별로 쓰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외저번은 이미 너무 쉽죠. 외저번은 직각삼각형에서 외심이라고 하는 것이 빗변의 중점과 동일합니다 라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 외저번 굳이 그릴 필요 없이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1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저번에 둘레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둘레는 2파이 r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너의 값은 15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더라. 센티미터 단위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센티미터 적어주셔야 되고 관건은 내저번이었어요, 여러분. 자, 내저번의 반지름 구해 볼 건데 우리가 여기다가 내저번 딱 그렸다라고 해보면 보통 우리는 접점과 접점을 표시해서 내저번의 성질, 접선의 성질, 그래서 반지름,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너의 길이 똑같아.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도 있었고 두 번째는 이렇게도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것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삼각형 ABC의 둘레.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 가르치면서 이거 맨날 외우라고 얘기했어. 집에 갈 때까지도 붙잡아두면서 이거 얘기해봐 뭐야 이렇게 하면 맨날 물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 우리가 각시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12로 삼각형 ABC 넓이 가실 거고요. 2분의 1 곱하기 내저번 반지름 네모라고 두겠습니다. 삼각형 ABC 둘레 가실게요. 9 더하기 12 더하기 15 요렇게요. 그럼 얘들아 2분의 1, 2분의 1 지우시고 너 108 나오네요. 108은 네모 곱하기 얘네들 더하면 얼마나 27, 36 이렇게 될 겁니다. 네모의 값이 얼마 나오냐면 3이라는 거 나오네요. 요 내저번의 반지름은 3이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내저번의 둘레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내저번 반지름 3 나왔으니까
동일하게 2파이 r이라고 하는 식을 통해서 6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 최종적으로 물어봤던 것은 내저번과 외저번의 둘레 길이의 차가 궁금해요. 차라고 하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의 정답은 9파이였습니다. 이렇게. 서술형이라고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이것을 꼼꼼하게 일기 쓰듯이 풀이 쓰면서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장평 중에서는 답만 맞으면 모두 정답 처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아이들의 불만이 조금 있었던 시험 문항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 가보실게요. 두 번째 문항 서답형 2번이었고요. 닮음도 시험범위였기 때문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했던 부분이더라. 네, 요런 그림이었어요. 요 그림은 그려서 갖고 왔고요. 지금 어떤 문제였냐면 봐봐.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꼭지점 A가 선분 BC 위에 오도록 접었습니다. A가 BC 위에 오도록 접었다는 얘기죠. 자, 우리 이 문제 많이 풀었을 건데 우리가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은 여기 접힌 부분의 길이가 너의 길이랑 똑같음을 인지하시고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었구나. 요거 하나 캐치하세요. 자, 그럼 나는 한 변의 길이가 12였기 때문에 너의 길이는 자연스럽게 4가 될 것입니다. 요렇게 하나 체크 표시하시고 도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조건들을 표시해놓고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정삼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모든 변의 길이 세팅이 됐을 것이고 한 각의 크기가 한 네 각의 크기가 60도로 이루어져 있는 것쯤은 표시하고 문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얘가 60도였잖아, 얘들아. 그럼 난 여기를 X각, 여기를 세모각이라고 해놓는다면 내가 여기 또한 60도였고 너가 접혀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너도 60도라는 거 체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가 90도 가지고 직각삼각형 활용으로는 많이 썼던 부분이긴 하지만 동일해요. X각 더하기 세모각을 했더니 120도 나왔을 거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래서 X각 세모각 더한 게 120도야? 그럼 세모랑 60도랑 뭘 더해서 180도가 돼야 하냐면 X각을 더해야 한다. 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세모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때 그래서 뭘 많이 활용할 수가 있었냐면 지금 요 부분의 삼각형과 요 부분의 삼각형이 AA 닮음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었어.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 칭찬하는 게 뭐냐면 닮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모양이 같게끔 다시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닮음 삼각형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놓고 동그라미 세모 X각 순서 맞게 동그라미 세모 X각이라고 한 다음에 각각의 꼭지점 이름 붙여볼게요. B 올 거고요. E 올 거고요. X각 D 올 것입니다. 자, 여기 작은 삼각형 상대적으로 동그라미가 C였고 세모가 F였고 X가 E였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도형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뭐라 그랬다? 모든 조건들을 적어놓고 문제 푼다. 그래서 D와 B를 5의 길이, B와 E를 8의 길이, 그리고 D와 E를 7의 길이. 자, E와 C를 4의 길이로 구해놨고요. C와 F는 뭔지 모르고 너도 뭔지 몰라. 자,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대응되는 길이 두 개는 확인됐잖아요. 얘 닮은 B가 5대 4였다. 그럼 얘가 서답형이라고 그랬잖아? 여기에 딸려있는 애기 문제들이 있었어. 자, 그래서 어떤 애기 문제냐? AC의 길이가 궁금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AC의 길이가 뭐냐면은 한 변의 길이였어요. 한 변의. 한 변의 길이는 우리 아까 12cm라고 구해놨잖아. 그치? 요렇게 하나 마무리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 AF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그럼 얘들아 AF의 길이 여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 여기가 필요해. 그럼 나는 CF를 찾으면 게임 끝나는데 닮은 B가 5대 4임을 확인했으니 너와 너의 대응되는 길이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래서 나는 별의 길이가 5분의 32였습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너가 5분의 32가 된 순간 자연스럽게 12라고 하는 전체 길이에서 5분의 32를 뭐 해주면 된다? 뺄셈 해주면 된다. 자, 그럼 그 다음 가볼게요. 마지막 여기서 좀 애들이 오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각형 BDE의 넓이를 A라고 할 거야. 얘들아, 여기 넓이를 A라고 할 거래. 그랬을 때 삼각형 CEF의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세워주세요. 그럼 얘들아 닮은 B가 5대 4라고 하는 것을 이미 내가 구해놨으니까 이 닮은 B를 통해서 넓이 B가 25대 16이라는 것은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왜냐면 닮은 B는 길이 B고 길이 B를 제곱해야 넓이 B고 그지? 입체 도형에서는 길이 B를 세제곱해야 넓이 B라는 것을 공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25 대 16이 나왔고 25짜리의 넓이를 A라고 얘기할 거야 했기 때문에 A 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럼 얘들아 네모는 게임 끝났어요. 네모는 어떻게 구하냐? 16A를 25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럼 정답은 뭐라고 쓰나? 25분의 16A였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장평중 서술형 두 문제가 나왔는데 두 문제에 대한 포인트 다 갖고 왔어요. 얘들아 어렵진 않았어. 그치? 어렵진 않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공부와 제대로 개념이 숙지가 되어 있었다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다라고 하고 장평중 기출풀이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동대부중 풀인데요. 너무 쉬워서 뭘 가지고 와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사실은.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 성질이 있었기 때문에 삼각형의 성질에 대한 파트도 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딱 봐도 너무 쉽죠. 딱 봐도 너무 쉬워요. 그런데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 간단하면서도 그래도 매우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길이가 같은 변 3개를 줬어요. 그럼 일단 요거 2개만 표시해주면 요 2개가 바로 두 밑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너를 Y라고 세팅할 수 있겠지. 그지? Y라고 세팅할 수 있었고 그럼 얘들아 여기 각이 포인트인데 요 각은 삼각형에서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 각을 뭐라고 줄 수 있어요? 2Y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럼 2Y라고 두게 되는 순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너도 길이가 같은 걸 확인했잖아. 얘랑 얘도 길이가 같다니까? 아, 그럼 X랑 누구랑 같다고? 2Y랑 같다고. 그럼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뭐였냐? 각 X랑 각 Y의 B가 궁금해. 그럼 나는 각 X는 내가 2Y라고 두지 않았어? 그럼 너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정답은 2대 1이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좀 당황했을 것 같아요. 문자를 하나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안 들었다면 저게 뭘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서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너무 쉬웠다, 상대적으로. 자, 이번에는 20번 문항인데 선생님이 우리 아이들한테 강조한 바로 모래시계 닮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볼게요. 자, 어떤 문항이었냐면 다음 그림과 같은 사다리꼴 ABCD에서 AD와 EF와 BC가 모두 평행하대요. 자, 모두 평행했을 때 우리가 OF의 길이를 OF가 어디냐면 여기가 5야. 여기가 5였고 OF의 길이를 A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 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A, B를 모두 사용해줘? 이런 얘기네. 그럼 얘들아, 내가 우리 애들한테 맨날 강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평행선을 가지고 얘기했을 때 모래시계 닮음은 꼭 체크해둬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 모래시계 닮음을 뭘 활용하냐? A 대 B라는 닮음비를 쓸 수 있어요. AA 닮음이거든요. 막곡지각이고 억각이고요. 그쵸? 그럼 나는 A 대 B였고 A 대 B였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야? A 대 B였잖아? 얘들아? 그러면 A 대 A 플러스 B가 될 수 있는 거야. 다시 말해서 A 대 A 플러스 B라고 하는 너는 OF라는 선분대 BC라고 하는 전체 길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요 말인 거예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OF의 길이를 A와 B를 사용해서 나타내줘 라는 말이기 때문에 OF라고 하는 너의 길이는 A 플러스 B를 AB로 요렇게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 개의 학교의 포인트들이 다 뭐였냐면 문자화 할 수 있었는지 도식화 할 수 있었는지 그지? 새로운 문자를 적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의 포인트를 잡고서 출제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렵게 내진 않으셨고요.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하고 동대부중 문항 하나만 더 해보고 휘경중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문항이에요. 23번 문항이었는데 자, 오른쪽 그림에서 점 G는 직각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었고 BC와 DE가 평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BC와 DE가 평행하대요. 자, 그랬을 때 GF의 길이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G2의 길이는 8이라고 줬고요. 나는 무게중심이라는 성질 때문에 너와 길이가 같다라는 것쯤은 표시할 수가 있었어.
근데 얘들아, 여기가 90도 아니냐. 그지? 여기가 90도였고 90도에 마주보는 빗변이었어요. 그럼 빗변의 중점이라고 하는 게 뭐였더라? 외심이었더라. 그래서 난 너의 길이도 같음을 확인하나 하시고 그 다음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무게중심의 성질을 이용해 먹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무게중심은 꼭지점으로부터 중선이 2대1로 나눠집니다. 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 2대1이니까 2대3임을 해석해야 돼. 그럼 2대3은 2대3이더라. CF더라. 이렇게 하나 확인할 수 있지. 그지? 그럼 나는 CF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CF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1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여기 12였구나. 야, 얘들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이 12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 또한 12라는 길이를 확인할 수 있게 돼요. 맞죠? 고로 AF의 길이가 12라는 것 때문에 GF의 길이는 12라고 하는 전체 길이를 2대1로 비례 배분하는 거죠. 그래서 2대1로 비례 배분한 것 중에 2대1만큼 차지하는 너의 값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2 곱하기 3분의 1은 4라고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휘경 중에서 포인트 유형 하나 이제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도 많이 강조를 했던 부분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출제가 안 되기는 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문제 가지고 와봤고 휘경 중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평중, 동대부중이랑 거의 유사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앞에 기출 풀이 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평행사변형 ABCD가 있고 이 평행사변형 ABCD가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푸는 내용인데 얘들아 그럼 머릿속에 내가 외워놨던 그 성질을 가지고 기억을 해보자고. 평행사변형의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이면 되고요. 또 직각 삼각형,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형태가 있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됩니다. 요 두 개가 포함되면 되는 거였어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1번, AB와 BC의 길이가 같아? 그럼 AB와 BC의 길이가 같은 건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질 때는 뭐가 되냐? 말은 뭐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탈락. 자, 니은. AB와 CD의 길이? AB와 CD의 길이? 평행사변형이니까 이미 얘랑 얘는 길이 같은 거 돼 있잖아. 근데 굳이 얘를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니은 탈락이고요. 디귿 가보실게요. AC의 길이와 BD의 길이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은 뭐더라? 직사각형 될 수밖에 없더라. 디귿은 맞습니다. 리을 보실까요? AO와 BO의 길이 AO와 BO의 길이가 같아? AO와 BO의 길이가 같으면 얘들아 얘랑 길이가 같다라는 것이 연결이 되고 너랑 너도 길이가 같다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야. 왜?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라고 배웠으니까 너가 길이 같으면 너도 같을 거고 너도 길이 같으면 너도 같은 거야. 그럼 얘는 결국에 무슨 뜻이야?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리을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음 가보실게요. AC와 BD, 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한다. 이 조건이 추가가 된다면 말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자, 비읍은 뭐냐? 각 A가 90도. 아까 선생님이 여기 써있지? 내각의 크기 하나가 90도가 된 순간 이것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직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사각형 ABCD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3개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얘였어. 보통 아이들이 이것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구분짓지 못해요. 그래서 요게 포인트여서 선생님이 요것을 가져왔고 얘들아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 우리가 이 사각형 파트는 개념, 정의, 정리, 성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분석 영상, 기출 풀이를 찍으면서 사실 좀 민망하긴 합니다. 너무 쉬워서. 근데 얘들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괜히 쉽다고 해서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내가 점수가 100점 맞았다고 해서 나 너무 잘해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정확한 개념으로 정확한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지 아니면 도형 파트는 애들이 감으로 푸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감으로 풀진 않았는지
그것을 스스로 피드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대문구 지역의 중학교 2학년 중간고사 기출풀이를 완료해 보았고요. 우리는 이제 중학교 1학년 거 선생님이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